무더위 속에 야외에서 무리하게 훈련을 하던 중학교 태권도 부원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객들이 많은 한 휴양림의 계곡 상류에 악취를 내뿜는 오수 처리 시설의 배출수가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의 당원 100여 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집단 탈당해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 중학교의 태권도부 학생이 야외에서 체력 훈련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무리하게 훈련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20분쯤 태권도 부원인 중학교 1학년 이모군이 체력 훈련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인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훈련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정말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날은 한 번도 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한 번도 뭐 이렇게 쉬거나 하지도 않고 다. 이 군은 태권도 특기생으로 올해 군산의 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태권도부에서 동급생 6명과 함께 다가오는 대회를 준비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무리한 훈련도 문제지만 학교 측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는 태권도부가 생길 수 있게만 해줬지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 측은 태권도부는 정식 운동부가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제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피자로 저희들이 받았죠.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저희들도 못 썼고 이제 훈련은 자체적으로 이제 훈련이 이루어졌고. 경찰은 훈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 측과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 물이 오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장수의 한 휴양림 계곡 상류에 악취를 내뿜는 오수 처리 시설 배출수가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관로를 하류로 옮기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환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상류에 연결된 관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오수 처리 시설의 배출수입니다. 갑자기 2시경에 물 한 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막 물 떨어지고 나서 악취가 그냥 막 올라왔죠. 그래서 좀 심할 정도로 이건 화장 냄새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휴양림에는 이 같은 오수 처리 시설이 4곳이나 됩니다. 휴양림 측은 매달 측정해온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6ppm을 조금 넘지만 기준치인 10ppm보다 적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농대가 간다고 그러면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와 그러면 와서 점검해봤는데 약간 나더라고요. 만날 수는 없어요. BOD가 6ppm을 넘으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수준입니다. 전주 하수 종말처리장 배출수조차 BOD가 3에서 4ppm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배출수가 나오는 곳들은 야영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상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배출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야영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완주 고산 휴양림처럼 배출수 관로를 하류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 아이들이 놀고 있고 곳곳에 다 야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정화조를 한 곳에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개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는 다른 계곡의 오수 처리 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배출구 위치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임실군 구역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5월 전라북도와 합의해 운암면과 강진면에 걸쳐 있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16년 만에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구는 이 일대에 옥정호 수상 레포트타운과 제2순환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구역 가운데 남아있는 정읍시 산내면 구역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해제됩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공정이 30%인 기금운용본부는 예정대로 내년 9월 전북혁신도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송창경 기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8층 건물 기금관은 지하 기반 공사를 마쳤고 5층 건물 기숙사는 지상 2층을 짓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30%대로 내년 9월쯤 공사가 끝납니다.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완수토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송하진 지사와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 10여 명이 기금운용본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옮겨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옴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의 허브가 되어야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과 상호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전체가 하나가 돼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옮기겠다며 공사 현장 앞에서 다짐 서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금운용본부가 현재 추진되는 계획대로 반드시 전주 혁신도시에 입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으로. 다만 147대에 그치는 건물 주차 대수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투자공사에 서울 잔류를 명시한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의 법안 입법 예고가 올해 끝나는 만큼 입법 예고 기간에 전북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1,014억 원의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힘들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에 신청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예산 규모를 절반가량 줄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은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역사와 험난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지만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남원 순창의 당원 100여 명이 탈당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첫 집단 탈당으로 신당 창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남원 순창 당원 100여 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친노 세력은 당권 장악에만 몰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구속됐지만 새정치연합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지자체장 측근의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 등 일련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경위 설명이나 한 구절 사과 없이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인 순창에 내려와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장관과 사전 교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이번 집단 탈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도당하고는 영향이 좀 없습니다. 지금 탈당자보다는 입당자가 10배 이상 지금 많습니다. 이걸 계기로 도민들의 시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안에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가 포함되는 등 새정치연합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실체도 없는 신당의 정당 선호도가 새정치연합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집단 탈당이 늘어나고 이들이 신당 창당에 동참하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개별 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했지만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183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소방안전교부세는 경기도가 2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서울 등이 200억 원을 넘었지만 전북은 183억 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 임실에 119 안전체험관을 신설한 뒤 그동안 소방 분야 투자가 적어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탄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군에서 탄소 제품을 구매할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8억 원을 들여 시군에서 전북 중소기업이 생산한 탄소 제품을 구매할 때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선 탄소 볼라드와 탄소 발열 벤치 등 다양한 탄소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병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초가을까지는 눈병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여름 유행하고 있는 눈병은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 결막염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가장 흔한 눈병이며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증상은 눈곱과 눈물, 충혈, 이물감 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껴요. 이게 눈 주위가 부드럽질 못하고. 그래요? 따끔거리지는 않는데 당기는 기분? 그래요.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12.8% 늘었고 급성출혈성 결막염 환자는 무려 38.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막염이 한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감염균이 크게 번식하는 데다 수영장과 학원, 학교 등에서 사람 간 접촉이 늘기 때문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발병 2주 정도까지,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나흘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하고 눈을 만지거나 비벼서는 안 됩니다. 결막염 환자라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 완화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맞춰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을 방치할 경우 각막 손상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청장년층을 새로 뽑는 기업에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청장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근로자의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1년까지 근로자 1인당 매달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용 지원 인원은 청년은 80명, 중장년은 30명으로 오는 2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가 전라감염 복원을 위해 철거하고 있는 옛 전라북도 청사의 자재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줍니다. 전주시는 옛 도청사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창문틀 20개와 조경수 30그루, 폐벽돌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옛 도청사 내부의 성면 철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건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의 주택 거래 증가율이 지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7달 동안 전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만 891건으로 1년 전보다 20.9%가 늘어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평균보다 7%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3,003건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2일에 전주에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는 캠페인과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도청에 대형 태극기를 달고 태극 문양 조형물과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신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우울성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다며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한 뒤 취업을 해 월급을 받았지만 25차례에 걸쳐 2,200만 원 상당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32.8도, 전주는 30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5에서 3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